이번 시간에는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시 모집 대학별 고사의 학습을 좀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별 고사라고 하면 논술, 면접 등등을 이제 일컬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보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동네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과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험생들 경우에. 더군다나 이제 고3 뭐 마지막 2학기에 와서는 목표로 하는 전형 요소가 전형 유형이 좀 압축되고 나면 이 전형을 위해서 또는 이 전형 요소에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 보여지긴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ROL이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그동안 봤던 기출문제들을 DB화해서 총망라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있죠. 인터넷을 얘기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그 다음에 고려대 학교에도 입학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대학별 고사와 관련되는 많은 자료들을 풍부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우를 놓고 보면 기출 제시문에 가보면 지난 면접 및 수시 모집에 있었던 면접 및 구술고사의 기출 제시문과 출제 근거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모집 단위별로요. 그리고 고려대 입학자료실에 가면 지난해 선행학습 영양평가 결과라고 해서 이 내용에는 대학별로 출제된 전형 유형, 전형 요소별 기출문제에 모든 문제들을 수록해 놓고 그 출제 근거와 해설과 채점 기준 등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냐면 이 내용들을 미리 먼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하면 되겠다는 것을 좀 감을 잡거나 방향을 좀 설정하고 난 다음에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통해서 대학별 고사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효율성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좀 접근을 하자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논술 전형의 출제 의도나 문제 해설, 금년도에 봤던 모의 논술에 대한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시고 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래 자료들을 접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 시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구나. 그리고 답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접근하자. 그러면 훨씬 더 내가 하는 논술 공부에 대해서 뭔가 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내 능력으로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학원을 선택하든 아니면 과외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는 걸 스스로 조금 진단을 하고 나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요. 고려대학교에서 지난해 선행학습 영양평가 발표된 내용들을 좀 보면 인문계열의 정보에 보면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인데요. 여기는 이 해당 문항이 출제 범위가 문학,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죠. 국어의 문학, 그 다음에 사회교과의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교과서 과목 내용이고요. 핵심 개념의 용어 나와 있습니다. 대상, 개별성, 개개인성, 보편성 등등의 내용들의 핵심 개념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이 면접 구술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 문제 내용들 제가 제시문은 뺐습니다만 4개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이 제시문을 보고 이 가나다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비교해서 설명해라. 그 다음에 라에 나타난 상황을 가와 나를 활용해 평가하라. 나를 참조하여 다의 보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들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지원계열 혹은 전공 분야에서 가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접과 관련되는 부분을 물론 면접과 관련되는 부분도 학원도 다니고요. 뭐 실제로 과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학습을 하는데 이걸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 문제와 내용들을 보고 나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말씀드렸던 대로 준비 상황에서 좀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용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뭐 학원 선생님이나 또는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된다로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결국 좀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없다. 알고 가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계열 한번 볼게요. 자연계열은 이제 계열 적합성의 면접 구술인데요. 여기는 보면 통합사회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수학 1, 통합과와 과학, 지구과학 1, 화학 1, 요 과목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양성과 가역과 비가역에 관련되는 핵심 개념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내용들은 일부 이제 아까 보셨던 인문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공통 개념 설명하는 거, 대립되는 두 개념 설명하는 거, 문제 1에 답한 내용이 사회 현상에서 보이는 사례를 찾고 설명하는 거, 대립되는 두 개념이 과학 분야와 사회 현상, 과학하고 사회 분야죠. 그래서 보이는 사례를 가지고 각각 찾고 난 다음에 설명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어떻게 할까 막막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나온 문항의 내용들을 보면 자, 이 근거, 출제 의도, 그 다음에 답, 해설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읽어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거구나, 이걸 찾아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답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면접 구술에서 이 계열 적합형에서는 우리가 아는 수학이나 과학적인 개념이 자연계열에서 오롯이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면접 구술 상황에서 답할 때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면접은 왜 볼까요? 면접은 1단계에서 몇 배수, 3배수, 4배수를 뽑아놓은 학생들의 성적이 1단계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2단계 면접이 사실은 좋은 점수를 못 받아도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하지만 면접을 통해서 보니 1단계 서류평가 성적이 괜찮은 이 친구가 면접에서 실제 봤더니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에서 본 결과가 그대로 반영돼서 1단계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최종 합격자를 면접으로 가리겠다는 거죠. 자, 반대로 보면 1단계 합격에서 내가 합격권 밖으로 있었어요. 서류나 뭐 학생부를 등록해서 보니까. 근데 하지만 면접을 제가 대단히 잘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 면접을 보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해서 면접 점수를 높게 주면서 2단계,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합한 걸 보니까 합격 가능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대학들은 반드시 면접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학생부라든지 또는 뭐 서류,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서류에서 1단계에서 너무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면접 방식을 보면 대체로 이제 뭐 다른 면접들도, 상황 면접들도 있고 다양한 면접들이 있긴 합니다만 서류 기반하고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모집 요강을 통해서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의 지난 입시 결과를 좀 정리를 해놓은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금년에 모의 평가를 치른 대학들도 많습니다. 면접이나 모의 면접이나 또는 모의 논술이나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자, 면접의 상황에서 이 기출문제들, 뭐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나 모의 시험이나 또는 실제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제시문 기반 면접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나가야 돼요. 그죠? 한 방에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왜 단박에 안 되냐면 학업 역량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들이, 학업에 관련되는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2학기에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면접이 있는 경우는 그 면접일까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개별 고등학교에 보면
면접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학교 선배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먼저 경험했던 선배들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사례들을 묶어놓은 사례집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도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기본 정보들을 좀 확보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정보들을 좀 확인하고 내 것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요,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글로 풀거나, 그죠?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면접 상황하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소 수업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조리 있게 말해본다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말한다든지 해서 평소에 말하는 습관들을 좀 고쳐나가고 잘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서류 기반 면접은요, 제시문 기반 면접하고 좀 달라서 보면 주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내가 제출한 내용들을 면접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서류 내용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 면접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는 내가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잔뜩 외우고 들어갔는데 면접장에 딱 도착했더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면접관 얼굴이 안 보이고 면접관 선생님의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럼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또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어떻든 상황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나 또는 내가 많이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면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 상황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대학 이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평소에도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어쨌거나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학업 내용들을 좀 질문하는 학습과 관련되는 질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되는 진로와 관련되는 그 학과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조금 더 기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면접들을 좀 더 미리 경험해보고 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상황에서 뭐 친구와 또는 학급에서 선생님과 모의 면접들을 해보고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팁으로 드립니다. 자, 논술로 좀 가보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면접하고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면접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은 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해진 뭐 2시간 또는 뭐 100분 뭐 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역량들을 글로 나타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여전히 유형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유형들에서 뭐가 나올지를 알고 글 쓰는 훈련들이 좀 필요한 거죠. 다만 인문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학에서 발표된 걸로 놓고 보면 인문 논술도 있고 언어 논술도 있고 통합형 논술도 있어요. 이 논술의 유형들이 어떤지는 금년도에 발표된 내용과 모의 논술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 언어 논술이나 인문 논술뿐만이 아니라 수리 논술이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회대학이나 또는 경제에 관련되는 대학에서는 수학적인 학업 역량들이, 수학 능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문 논술 시험이라도 수리 논술이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되는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나 금년도의 모의 논술이나 또는 아까 면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학습 영역의 평가에 나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좀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요, 보면 수학 문제풀이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논술에서는. 그래서 수리 논술, 그러니까 수학 문제풀이와 관련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기출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나 또는 선행학습 영역평가에 나오는 수학 문제들을 실제로 봐야 되고요. 자연 계열은 또 인문 계열하고 조금 다르게 예를 들면 수학1, 수학2, 기하냐, 미적분이냐 뭐 요런 등등에 나오는 출제 범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면 내가 공부해야 될 범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표하는 대학 또는 수시 지원한 대학에
실제로 수학의 문제가 나오는 출제 범위까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학 이외에 과학도 포함해서 나오는 과학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뭐 일부 의대를 비롯해서 건대, 경희대, 건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과학 논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 논술은 수학 이외에 내가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뭐 등등의 과목별로 준비해야 될 게 별도로 좀 있어서 실제 기출문제를 좀 보고 나서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학 논술 아무리 잘해도 과학 논술이 안 되면 그만큼 감점 당하잖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이 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목표 대학이 달라질 수 있으나 수리 논술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접하고 논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대학별 고사는 아니지만 자기소개서도 사실은 수시 모집에서 내가 좀 부족한 학생부를 좀 만회할 수 있는 전형 요소로 활용되고요.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목표 대학이나 또는 지원 학과, 전공에 내가 좀 홍보할 수 있는, PR할 수 있는 전형 요소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자기소개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대학별로 발표된 모집 요강의 내용을 보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서울대는 보시면 원래 이제 4번 자율문항의 독서, 자기 학생이 읽은 책을 3권 선정하라고 그랬는데 2권으로 권수를 줄였고요. 자율문항의 자수가 800자이다 보니까 쓰는 글자 수도 지금 각각 두 개 책에 400자씩 해서 이제 800자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책을 선정한 이유가 이제 단순한 내용 요약이 아니라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조금 더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수가 줄어들면 더 줄어든 만큼 핵심 내용들만 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제 다른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왜 우리 대학에 지원해야 되는지 지원 동기,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고등학교의 과정이나 이 과정을 거친 학생의 학교 환경 또는 가정 환경 또는 지역 환경 등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들을 4번 문항을 이렇게 적도록 했는데요. 안 바뀐 대학들도 있어요. 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서강대가 아니고요. 그 대부분의 대학들 보면은 2021학년도에 자율문항을 그대로 옮겨와서 글자 수만 800자로 줄여서 이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좀 바뀐 대학들도 있어요. 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부의 기재 내용 중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항목들을 통해서 학생부 내용에서 충분히 피력할 수 없었던 것을 자율문항으로 3번 문항으로 하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는 학업이나 진로 계획 이후를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아예 없애버렸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보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한 내가 이제 1년의 과정들을 이후의 학업 계획보다는 이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 위주로 또 기술하라 뭐 이렇게 바뀌어진 대학들이 있어서 자율문항의 내용들도 잘 문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동국대 경우죠. 그래서 해당 전공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계획, 향후 진로 계획이 작년에 자율문항의 내용이었는데 바뀐 거는 중앙대하고 비슷하죠. 고등학교 활동 중에 전공 준비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 뭐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 활동 중에서 내가 했던 것 위주로 해서 써라라고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자율문항에 바뀐 내용들도 잘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문항을 좀 잘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또 설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는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말씀드리면 학생부를 근거로 해서 써야 되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생부에서는 자수 제한으로 다 못 씁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내가 근거를 삼아서 그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기록을 하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역량을 학생부에 조금 더 보태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너무 거창하거나 또 화려하게 쓰는 것보다는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던 내용들, 그리고 열심히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는 내가 쓰면 입학사정관이나 서류를 점검하시는 분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 정하는 것,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너무 장황하게 많이 나열하고 열거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많고 풍부한 것보다는 이런 뭐 한 가지 내용이라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를 자기소개서에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보여주지 못한 면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작년, 금년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시, 정시, 금년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도 좀 불편해하는 점 또는 좀 수월하게 잘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대학에서 요강을 좀 많이 바뀐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형 계획 발표에서 수시 요강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은 뭐 실기와 관련되는 또는 전형 일정과 관련되는 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좀 완화시킨다는 등등 대학마다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도 수시 모집 요강과 이후에 대학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금년도 수시 모집에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을 지금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나 또는 우리 학생의 이제 부담으로나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돌아보시면 우리 수험생들이 애쓰고 많이 해놨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 해놨던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어떤 지원, 전형 유형을 선택하면 수시 지원이 더 유리해질지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 이걸 선택하자. 이게 답이다. 이래야만 합격 확률이 높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쯤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시 모집 기간 동안에 지난 해왔던 것들을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뭐 등등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꼽고 그 첫 번째로 꼽는 전형 요소를 높게 반영하고 합격의 영향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전형 유형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전형 유형들이 어느 대학에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들을 염두에 놓고 내가 목표로 했던 대학들은 반드시 한 곳 지원을 하고 또 대학 수준을 좀 더 높이고 낮추고 해서 6개를 잘 선택하시면 남아있는 수시 지원을 잘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남아있는 논술이나 면접까지 잘 준비를 하셔서 대학별 고사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수험생들 그동안도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또 이 수시 지원과 그 이후에도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활용을 하셔서 금년도 수시 모집에서 목표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것을 당부하고 제가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